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다들 들리시나요? 원래는 방문을 직접 드리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웨비나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 이후라 살짝 식곤증이 올 시간인데요. 저희가 퀴즈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퀴즈 정답도 맞춰가면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션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오토데스크 2022 버전 What's New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인벤터 2022 What's New에 대해서 김재철 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2022의 새로운 기능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준호 TNC 대구지사의 김재철 부장입니다. 오늘 세션의 기능은 6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모형 상태의 부품과 모형 상태의 어셈블리, 내비 상호 운용성, 생산 기술 및 성능, 2D 도면, 설치 및 배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모형 상태는 단일 문서 내에서 부품 또는 어셈블리의 여러 표현을 생성하고 다양한 치수와 매개 변수, 구성 요소, 속성 또는 단순화를 사용하여 설계를 편하고 관리 및 제조할 수 있는 강력한 새 워크플로우입니다. 하나의 파일에 변형이 있기 때문에 파일 간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영상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인벤트 2022에서는 하나의 부품 파일 내에 설계 10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부품 모형에서 모형 상태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추가 파일을 생성하고 있으며 유연한 구성 요소, 부품 패밀리 또는 다순화된 버전의 설계를 설계 유도하고 캡처할 수 있습니다. 각 모형의 상태의 iProperty가 있으므로 재료 및 스톡 번호와 같은 고유의 메타 데이터를 부품 및 패밀리 또는 변형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이시죠? 부품 파일의 모형 상태는 제조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되는 부품의 설계를 캡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예에서는 먼저 동일한 부품 파일에서 모델링되는 제조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되는 부품 파일에서 설계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로 먼저 동일한 파일 내에서 모형이 된 부품의 캐스트와 가공된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모델링된 캐스트를 CNC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내용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은 부품을 했는데 이번 거는 조립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품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벤트 2022의 어셈블리 모형 상태는 설계 여러 표현을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어셈블리 모형에서 모형 상태를 사용하여 설계 의도를 캡처하여 하나의 어셈블리 파일 내에서 여러 제조 단계 어셈블리 구성 또는 설계의 다순화된 버전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예에서는 새로운 모형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 모형 상태는 구성 요소의 업데 상태를 기록하고 하위 구성 요소의 모형 상태를 설정을 기억합니다. 엑셀 시트를 사용하여 여러 패밀리 또는 설계 변형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모형의 상태는 고유한 부품 속성의 수량을 캡처하여 BM 및 부품 목록과 필요한 항목의 수를 추적합니다. BM 또한 부품 목록에 필요한 수량을 추적하고 또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속성을 개별 구성 요소에 합성할 수 있으며 구성 요소의 각 인스턴스에서 해당 구성 요소의 고유한 정보를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속성을 사용하여 어셈블리 위치의 맞춤 순서를 식별하여 각 구성 요소에 고유한 서비스의 번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조정 또는 단순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화된 버전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소급적으로 설계를 단순화하였는데 모델 상태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단순화된 표현이 내장된 구성 요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화된 표현은 어셈블리 모델 상태에 자동으로 링크되어 전체 설계를 단순화하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모형 상태는 인벤터 AIP 및 iLogic에서 완벽하게 지원되므로 설계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화된 모델을 사용하여 작은 세부 사항이 필요하지 않는 대규모 어셈블리 도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순화 개선입니다. 새로운 단순화 명령은 수축 포장 대처 명령을 모두 대체합니다. 단순화를 사용하면 복잡한 어셈블리에서 구성 요소와 기능을 제거하여 해변 및 다운스트립 사용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운영성입니다. RVT로 보내는 새로운 단순화된 명령을 통하여 레빗 설계에 필요한 구성 요소와 기능만으로 RVT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레빗 플로우 브라우저 폴더는 인벤터 모형 검색기에 배치되고 내보낸 모델의 노드로 채워집니다. 모델이 지정된 경우에 유지되는 한 레빗 또는 관련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 및 미리 보기, 열기 또는 레빗 모델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레빗뿐만 아니라 퓨전 360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퓨전 360은 오토데스크를 위한 차세대 설계 제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퓨전에서는 퓨전팀이라는 클라우드 지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벤트 2022에서는 인벤트를 퓨전팀 계정에 자동으로 연결하여 부품 파일을 퓨전팀에서 업로드하고 다른 부품으로 파일 로드를 하는 퓨전 보내기 및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통하여 퓨전 360 데이터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QIF 3.0 지원이 이번 릴리즈에 추가되었는데요. QIF 내보내기 옵션을 사용하면 PMI 데이터가 포함된 품질 정보 프레임워크 파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작업 스케줄을 통하여 JT 형식의 PMI 데이터가 포함된 중립 3D CAD 파일을 내보내줍니다. 인벤트 2022에서는 기본 레빗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통해 BIM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작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설계 중에 참조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 애니캐드를 통해 레빗 모델을 인벤트에 링크하였습니다. 이제 설계 완료되었으며 조정을 위해 레빗 사용자와 설계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인벤트 조립품을 레빗 모델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빔 프로젝트 조정에 필요하지 않은 제조 세부 사항을 설계에 제거하려고 합니다. 새로 배치된 단순화 대화 상자는 크기별로 설계의 구성 요소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능인식은 레빗 모델에 필요하지 않는 개별 기능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범위를 사용하여 기존을 충족하는 기능만 자동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에 필요한 부품 및 기능은 의도하지 않게 제거되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으며 출력 유형을 레빗 프로젝트 또는 RVD 파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추가 설정이 표시됩니다. 각 최상위 구성 요소 옵션을 사용하여 최상위 인벤트 조립품을 레빗 내에서 예약하고 태그를 지정할 수 있는 모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의 조절 모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구성요소 또는 하위 어셈블리의 경계 상자로 대체하는 봉투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고 새로운 단순화된
대화 상자에서 레빗으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설정을 저장하여 단순한 프로세스를 더욱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 설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빗 파일과 마찬가지로 레빗 내에서 예약하고 태그를 지정할 수 있는 항목도 내보낼 수가 있으며 인벤트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 사전 설정을 사용하여 레빗에서 업데이트할 준비가 된 모델을 다시 내보내기로 BIM 360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개발팀은 인벤트 제품의 모든 측면에 대한 성능 목표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부품 어셈블리, 도면, 모두 복잡한 부품과 초된 어셈블리 작업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완료된 작업에 대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픽 기술과 하드웨어 활용도의 향상은 일상적으로 사용 중이며 전반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셈블리에서 작업하는 동안 파트 편집을 즐기는 사용자를 위하여 스케치를 편집하고 가시성을 향상되는 동안 몇 가지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 환경에서 목각기 명령이 특성 패널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소선 패널은 화면의 어느 위치에나 도킹할 수 있으며 더 적은 기능을 숨기고 보다 간편하게 레이아웃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도구는 목각기 패널과 독립적으로 고정 가능한 도구 패널에 모였습니다. 목각기 명령은 자체는 표준 모서리 목각기, 면 목각기 및 전체 둥근 목각기의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목각별 유형은 모델 금속기에서 자체 아이콘으로 쉽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옵션을 사용하면 구성된 구성 로스를 빠르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 족구 상태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립품 검색기에 표시된 세 가지 기능 중 하나로 표시되며 완전히 구속된, 그리고 구속된, 알 수 없는 나타내면 모두 재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완전히 구속된 항목 숨기기, 구속된 상태 표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벤트 2021에서 기술 미리 보기에서 다크 테마를 보였는데요. 이제 릴리스에서는 다크 테마를 테스트 한 경우 계속 작업 중인 몇 가지 항목을 눈치를 챘었을 겁니다. 이제 인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다크 테마가 완전히 구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로지 규칙 편집기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용자들이 많이 요구했던 내용들이죠. 자, 도면에서 이제 모델의 조명 스타일을 변경하여 엄명 처리된 뷰의 모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려면 모델에서 조명 스타일을 선택하고 도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뒤로 이동하여 도면의 없는 뷰가 업데이트되어 새 조명 스타일을 표시할 수가 있으며, 3D 모델에서 생성된 카메라 뷰와 3D 주석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면 뷰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치수와 교차할 때 확장된 선들이 주집선과 겹쳐서 보이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치수값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을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벤트 2022에서는 도면 작성 자동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도면을 작성할 때 도면 뷰의 구성 요소를 저장된 카메라 뷰를 사용하여 새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도면에 3D 주석을 자동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시트 형식을 사용하는 도면 템플릿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도면 템플릿에서 시트 형식을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할 때 도면 뷰의 주석이나 모델의 지정된 뷰가 3D 주석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도면 문서 내에서 시트 복제가 간소화되었으며, 이제 동일한 문서 내에서 도면 시트의 사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성 요소의 조명 스타일을 사용하여 도면의 색상 보기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 사용되는 이미지 기반 조명, 조명 스타일, 도면 뷰의 색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벤트 2022에서는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도면 환경에서 이러한 새로운 옵션으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계속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및 배포가 있습니다. 팀의 모든 사용자가 더 짧은 시간에 최신 릴리즈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설치 프로그램이 2022에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베드 개발팀의 릴리즈에 열심히 작업하여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려는 연결에서 도움이 되는 전문가적 수준의 향상된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웹사이트 주소로 많은 기능들을 활성화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기능이나 보고 싶은 기능이 있을 때 브라우저나 헬프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호TS의 김재철 부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퀴즈 시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네, 퀴즈 나갑니다. 자, 인벤트 2022의 새로운 기능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모형 상태에서 부품, 두 번째 솔리드웍스 상호 운영성, 세 번째 생산성 및 성능, 네 번째 설치 및 배포.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벤트 2022의 화면 표시 기본 설정 내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UCS 숨기기, 두 번째 문서 숨기기, 세 번째 구조 조건 상태 표시, 네 번째 확장 이름 표시. 빨리들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의 답은 솔리드웍스 상호운영성이 아닌 레빗과의 상호운영성이죠. 네, 다음 발표 섹션으로는 김효석 대리가 발표하는 오토캐드 2022 What's New and 준호 앱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진행을 맡게 된 준호TNC 기술영업팀 김효석입니다. 이번 세션은 오토캐드 2022 What's New와 준호 앱을 다뤄볼 텐데요. 먼저 2022 캐드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버전에서 협업과 관련되어 모바일 앱, 웹 앱에 액세스가 가능하며 현장이나 집 또는 이동 중에도 최신 파일을 통해 설계 및 제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저장소 연결과 오토캐드 웹 앱에 오토데스크 드라이브 및 오토데스크 닥스 연결이 추가되어 오토데스크 내의 파일에 더욱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중 플랫폼 워크플로우를 통한 이동성 향상과 더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작업 환경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신기능으로는 이제 기능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적 기능과 개수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기능이란 공동 작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서 기존 도면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DWG 파일에 마크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웹 앱과 모바일 앱을 통해 추적 표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추적 기능의 내용을 확인하여 피드백 사항을 작업 도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오토캐드 웹 화면입니다. 좌측에 추적 기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도면층 속성에는 추적이라는 레이어를 미리 추가해 두었습니다. 새 추적이라는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작업 공간이 하이라이트 되면서 추적 객체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좌측 하단에는 그리기, 주석, 수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실 사항 같은 것들을 객체로 작성해가지고 피드백 사항을 달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제 구멍 객체에다가 피드백 사항을 달기 위해서 모형 객체들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스냅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이제 스냅 설정하셔가지고 좀 더 유용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 딜레이트라는 피드백 사항을 일단은 작성을 해 보았고요. 작성이 완료된 사항은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명령을 완료해 주시고 더 이상 추적을 작성하실 내용이 없다면 한 번 더 체크 표시 눌러서 명령을 종료를 합니다. 작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데이터가 이제 실제 도면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제 추적에 대한 작성 내용을 저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데스크탑 오토캐드를 한번 열어가지고 파일에 있는 추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이 완료되면 상단의 공동작업 탭에 있는 추적 팔레트라는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좌측에 추적 팔레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작성된 추적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홀 딜레이트라고 방금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그 피드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작업이 완료되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 피드백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삭제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수, 카운트라는 기능인데요. 개수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기능은 도면에 사용 중인 블록의 개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뷰 탭의 개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명령어로 카운트를 실행하여도 되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카운트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수 리스트에 이제 블록 이름으로 리스트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리스트에서 블록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블록들이 녹색 배경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집니다. 그 좌측 하단에는 선택한 블록을 찾아서 줌인해주는 기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카운트 리스트에서 이제 테이블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이제 블록 이름에 대해서 개수 테이블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제 파일을 하나 열어보았고요. 상단의 뷰 메뉴에서 개수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또는 명령어로 카운트 리스트 아니면 카운트라고 입력해도 동일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수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좌측에 개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록 이름이 30 곱하기 30이라는 해당 블록을 선택하면 녹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100 곱하기 100의 블록을 선택하면 녹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집니다. 줌인 기능을 통해서 해당 그 블록들을 추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30 곱하기 30짜리도 해당 위치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능으로는 이제 블록 개수에 대한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원하시는 블록들을 선택해 가지고 삽입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도면상에 내가 원하는 테이블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블록 객체뿐만 아니라 뭐 라인이라든지 서클 이러한 객체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카운트 리스트 쪽에 보시면 옵션이 도면층 일치라든지 축척을 일치 또는 뭐 대칭 상태 일치라는 옵션을 통해서 형상들에 대해서도 개수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카운트랑 트레이스 기능 쪽에서의 신기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준호 앱, 인벤터 앱이랑 캐드 앱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준호 앱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벤터 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벤터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매니저라든지 설계 복사, 이름 변경, 규격 변경 등 또한 KS 라이브러리 규격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벤터의 서드파티로 제공되는 이제 기능이고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모든 기능을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설계 복사에 대한 이제 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복사라는 기능은 인벤터로 작성된 파일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조립품에 사용된 파일의 부품명의 문자열을 일괄 변경하면서까지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의 주의사항으로는 첨조된 부품의 경우에는 기존의 파일과 링크를 유지하고 있고 복사 대상의 위치는 원본과 동일한 드라이브에서 지원이 됩니다. 도면 파일의 경우에는 부품과 같은 폴더에 있을 경우에만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벤터 앱의 설계 복사에 대한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상단에 설계 복사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인벤터 카피 프로젝트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면 읽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열려 있는 검색기에 이제 사용된 부품들의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리스트들이 이제 로드가 쭉 완료가 되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브 폴더 복사라는 옵션을 확인을 해보시면 서브 폴더 복사는 하단에 원본 폴더 구조를 유지하면서 복사하는 기능이고 조립도 단일 폴더라는 옵션은 단일 폴더의 모든 파일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원하시는 이제 옵션을 선택하셔가지고 설계 복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옵션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대상 문자열을 변경 문자열 작성을 통해 가지고 문자열을 변경하면서까지 설계 복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영상에서는 슬라이더라고 사용된 문자열을 준호 TNC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선택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변환 실행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내가 바꾼 이제 문자열에 해당되는 부품들이 하이라이트가 되어집니다. 확인이 되었으면 설계 복사 실행을 눌러주시면 이제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원하시는 경로 지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설계 복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설계 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슬라이더라고 작성된 문자열이 준호 TNC라고 변경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든 파일이 복사된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준호 앱에 포함된 이제 CAD 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CAD 앱은 이제 오토캐드 또는 오토캐드 메카니컬이라든지 다른 툴셋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서드 파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 앱에서 이제 CAD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는 일괄 플롯하기라든지 아니면 리플레이스 텍스트라든지 이러한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계속 추가적으로 기능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일괄 플롯하기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플롯하기의 기능에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품일도에 대한 도면, 두 번째로는 다품일도에 대한 도면을 이제 일괄 플롯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품일도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DWG 파일에 여러 개의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도면들을 한 번에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사전에 이제 템플릿 경계 블록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CAD 앱의 다중 출력에 대한 옵션 그리고 다품일도에 대한 옵션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다품일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템플릿 경계 블록이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데 현재 블록 이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BA1부터 BA2, BA3라는 블록명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블록명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실제로 기능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플롯하기 기능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풀로된 PDF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첫 번째로 폴더 찾기를 통해서 내가 작업할 이제 DWG 파일의 경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폴더 안에서 원하는 DWG 파일을 선택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전체 이동을 통해서 그 폴더 안에 포함된 모든 도면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하는 CTB 파일이라든지 대상 프린터에 대한 선택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블록명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사용됐던 게 BA1부터 BA3까지 사용이 됐었고
블록명 칸에는 빈칸이 있으면 안 되고 중복되는 블록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좀 주의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출력 선택에 대한 옵션에서는 PDF라든지 또는 뭐 풀로만 한다든지 두 개 다 한다든지 이런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품 1도에서는 꼭 1도 다음의 도면 설정에 대해서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 인쇄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변환이 완료되었으면 변환 완료된 파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폴더 경로 안에 PDF로 변환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열어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 내용이 정상적으로 따라온 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주노 앱, 인벤터 앱과 캐드 앱에 대한 이제 주된 기능을 하나씩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번 세션에서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두 문제 일단은 드리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오토캐드 2022의 신기능으로 맞는 것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주노 앱에 대한 기능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적어주실 때 퀴즈 1번 답, 퀴즈 2번 답 좀 구분이 가능하게 적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토캐드 2022 왓츠뉴랑 주노 앱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볼트 프로페셔널 2022 버전에 대한 왓츠뉴를 박환기 팀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환기 팀장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서울에서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사정상 창원에서 참석하는 점 사죄를 좀 드리고요. 혹시 제 말이 좀 끊기거나 그렇진 않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한 15분가량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물론 볼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히 볼트가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왓츠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세션 제목으로는 왜 볼트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현재 저희는 많은 양의 데이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양 데이터도 많고요. 그리고 뭐 고객사나 이렇게 받는 데이터들도 많은데 이 데이터들 대부분이 네트워크나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로컬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실제 그런 어떤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57% 정도가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쓰시게 되면은 많은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관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역시나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20% 이상을 데이터 관리에 소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하루 근무 8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반 이상 데이터 관리하는데 소모되는 시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사례에 대해서 보면은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혹은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또는 최신 버전이 혼돈이 돼서 파일을 찾거나 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손실이 되거나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볼트, 즉 PDM이라고 불리는데요.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제품은 볼트는 제품의 어떤 관련 정보 및 엔지니어링 데이터, 프로세스를 한 곳에서 중앙 한 곳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설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성과물이 30%나 높아진다는 어떤 리서치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의 어떤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요. 볼트라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타 PDM에 비해서 빠르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면이라든지 문서, 사진, 영상 거의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캐드랑 인벤터와 같은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유지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캐드는 어떤 업체, PDM은 다른 업체 이런 곳에서 어떤 신속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두 신속하게 대응 및 해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애드인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솔리드웍스, 프로이 등의 어떤 애드인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긴밀한 연동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PLM 같이 어떤 기능을 쓰기 위해서 추가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본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2버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모바일 앱 그리고 브라우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보면 문서를 검색하고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를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볼트 베이직과 프로페셔널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베이직 제품은 별도로 판매를 하진 않고요. 프로덕트 디자인 매니팩처링 컬렉션, 즉 우리가 PDMC라고 부르는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캐드 및 오피스 애드인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 정도, 이 정도가 좀 적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주로 하게 되고요.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해서 어떤 설계 엔지니어링, 즉 캐드나 인벤터 데이터를 쓰시게 되면은 데이터 관리를 최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과 웹 지원은 프로페셔널의 기능이고요. 그뿐만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공동 작업을 지원하고요. PDF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거나 아니면 파트 넘버를 자동으로 지정을 해줘서 설계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모델 검색이라고 해서 인벤터 파일의 어떤 볼트 내에 들어있는 중복된 파일들을 검색하는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요. 아까 전에 레빗이라든지 BIM, 퓨전 등에서도 볼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파일에서 우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메뉴들을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공간상 제가 중요한 부분만 캡처를 해뒀고요. 이렇게 기능적인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주노 앱을 통해서 설계 복사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볼트 내에서도 설계 복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름 체계를 접두나 정리를 통한 규칙을 지정하는데 프로페셔널에서는 썸네일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특성들 그리고 어떤 번호 매기기를 사용자화해서 부품 넘버나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페셔널만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2버전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공유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URL을 통해서 상대방과 파일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뷰어가 필요하지 않고요. 웹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URL만 있으면 가능하고 이것은 카카오 메신저라든지 메일 등을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석 및 스태치 기능으로 협업도 가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검토, 승인, 폐기 등의 어떤 이 도면 문서의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또 보안 관리 기능도 프로페셔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폴더 보안, 파일 보안, 그리고 사용자별 어떤 역할을 기준으로 권한을 할당을 해서 역할을 지정해주는 어떤 다양한 보안 기능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자동 파일 번호라는 걸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또 fun번을 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fun번을 생성하기 위해서 fun번 목록표에 있는 문서를 열어서 뭐 첫 번째 자릿수는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fun번호를 생성하기도 하는데요. 프로페셔널을 도입하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파일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자릿수는 어떤 걸 뜻하는지 주석을 같이 달아가지고 문서를 오픈하지 않아도 네, 번호 체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웹 접속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발표할 때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새로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표가 조금 많아요. 이 데이터를 어차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른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고 문의사항이 생기셨을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장표를 다 넣어뒀습니다. 네, 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킵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일단 원래는 볼트 클라이언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상세 정보 표시, 뭐 사용처 탭이라든지 사용 탭 이런 것들을 인벤터 에딘 내로 포함되어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트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파일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영상인데 영상은 네, 스킵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리비전 테이블에서 어떤 다양한 특성들을 사용자와에서 넣을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김기철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벤터 신기능 중에 모형 상태 관리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모형 상태 관리가 신기능으로 나오면서 볼트에서도 해당 기능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볼트에서도 다양한 모형 상태에 대해서 배치를 할 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해당 부분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도 인벤터 신기능에 대해서 좀 나왔던 것들인데 인벤터에서 되는데 볼트에서 안 된다. 그런 말이 안 되거든요. 인벤터의 어떤 기능 추가와 볼트의 기능 추가는 상호 연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레빗에서도 볼트로 체크인이 가능하고요. 인벤터에서도 해당 링크를 그대로 가져와서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상호 운용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중복 검색도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복 검색할 수 있는 필터링 결과값들을 조금 더 추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체크인 할 때 어떤 사용자의 지정 폴더는 어떤 체크인 하지 않도록 경로를 제외하는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의 어떤 강화는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은 관리자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을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인증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요. 오토데스크 아이디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용자 프로파일을 작성할 때 속성 값을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도록 직함, 부서, 휴대폰 번호,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어떤 로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곳에 표시되는 이름, 표시 이름도 추가가 되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로그 파일에 표시 이름으로 사용자가 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상인데 생략을 좀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감사 로그입니다. 감사 로그, 볼트가 사용자의 로그인이라든지 다운로드한 파일의 어떤 로그 파일을 얻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이번 패치를 통해, 이번 신기능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파일을 어떻게 액세스하고 있는지 로그를 좀 더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이름과 그리고 신클라이언트 웹으로 접속했는지 볼트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했는지 등등
로그인 기능이라든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목 지정 크기도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설치 관리자는 아까 전에 인벤터 발표해 주실 때 나왔던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싱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들도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대표적인 어떤 기능들로 보자면 미리 보기 기능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싱글라인 접속을 해서 뭐 DWF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서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미리 보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웹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지원하고요. 네. 특히 또 여러분들께서 되게 좀 좋아하실 만한 기능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능인데 볼트 모바일 앱이라는 것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iOS라든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버전은 2020, 21, 22 이렇게 세 가지 버전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네, 뭐 영상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좀 제공해드리도록 하고요. 모바일 앱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모바일 뭐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대상으로 UI는 뭐 보시는 것처럼 좀 깔끔하고 좀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네, 파일 워크플로우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변경 지시 추가라든지 뭐 체크인, 체크아웃, 파일 보내기, 링크, 뭐 기타 등등 실제 볼트 클라이언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대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에서도 미리 보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면뿐만 아니라요, CAD라든지 PDF, 오피스 파일 이런 것들도 미리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설계자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 지시 역시도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추가가 되었어요. 뭐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내용을 보거나 참고하거나 그리고 장소에 제한 없이 도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뭐 항목 보기, BOM 보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뭐 검색 기능은 기존 싱클라이언트에서도 됐는데 조금 더 강력한 기능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일 액세스, 뭐 최근 파일 리스트라든지 뭐 로컬 파일 저장 리스트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기능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볼트 2021은 특히 캐드 사용자뿐만 아니라요, 관리자 그리고 협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 브라우저를 통한 접근은 저희는 요즘에 이제 페이퍼 스타일의 도면을 현장에 배포하는 것보다 무도면화, 태블릿 PC라든지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페이퍼 도면을 받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 부분은 뭐 포럼이라든지 아이디어 센터인데요. 뭐 자료 보시고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세션은 이제 마칠 거고요. 이 장표가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발표한 장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취지는 볼트 PDM은 제품 관련 정보랑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어디에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저만 주관식이네요. 네, 답변 아시는 분은 채팅 쳐주시면 저는 주관식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어디에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좀 어렵나요? 네. 일단은 볼트는 아니고요. 제가 제품명을 넣지 않았고 어디에서, 안에서, 밖에서 뭐 이런 뜻이 어디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전무님 내내 한 곳에서라고 제가 네, 나왔었죠. 한 곳에서. 네. 뭐 볼트라든지 이런 어떤 모바일 이런 것들도 맞는 말인데요. 뭐 제가 한 곳에서 좀 쉬운 단어로 조금 만들어 봤었어요. 네네. 네, 두 번째 퀴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볼트 모바일 앱에서 접속 가능한 볼트 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관련해서 뭐 자료를 좀 받아보시면 보시고 읽어보시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션은 오이찬 대리님께서 팩토리 디자인 팀의 VLED를 활용한 VR 가상 체험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건데요. VR 뭔가 저도 꼭 내용을 들을 거고요. 네, 좀 흥미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들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와 VLED를 활용한 VR 가상 체험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오이찬 대리입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와 VLED를 통해서 이제 어, 음, 가상 체험을 통해서 하려고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오토캐드와 인벤터에서 이제 모델링도 가능하시고, 요거를 이제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를 통해서 공장 설계를 하고, 이 공장 설계로 나온 이 부분을 VLED를 통해서 렌더링과 재질들 그런 부분과 애니메이션을 또 추가를 해서 가상 체험을 해보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산을 통해서 이제 공장 설계를 한번 해보고 뭐 인벤터로도 모델링을 하고 오토캐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매니팩처링 컬렉션이라고 해서 PDMC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토캐드에서 팩토리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오토캐드나 인벤터에서 자산 라이브러리들이 뜨는데, 이 자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이제 2D로 설계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2D로 이제 자산을 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도 있고, 이 2D로 자산을 배치를 한 부분이 이제 3D로 인벤토에서 열기로 해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2D 자산이 3D 자산으로 변환이 되고, 이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또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시스템 자산이라 해가지고 이제 팩토리 자산들이 기본적으로 컨텐츠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즐겨찾기에 추가를 시켜줘서 이제 나중에 또 설계를 또 시작하실 때 이제 또 즐겨찾기 폴더 안에서 따로 찾지 않으시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들에서 지금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다운로드가 다 받아지게 되면 그때 바로 또 자산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산을 하나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배치를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커넥터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스냅을 잡듯이 이 스냅처럼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작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터에서 열기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제 2D 자산들이 이제 3D 자산으로 바뀌면서 인벤터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열리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2D에서 자산 배치를 하고 이제 3D에서 열어 봤을 때 여기서도 3D에서도 추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D에서 추가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토캐드에서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벤터에서도 추가로 3D 자산을 배치를 해서 작업을 완료한 후에 오토캐드에서 열기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이걸 맞춰서 2D로 이제 오토캐드에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주어진 컨텐츠 말고도 다른 이제 회사에서 직접 모델링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조립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자산을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산 작성에 보시면은 부품을 모델링, 조립품 모델링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지만 모형 가져오기를 통해서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어, 이 부분을 꼭 클릭하지 않으셔도 이제 저희가 원래 사용했던 새 파일 작성을 통해서 새 파일들을 작성을 하고 나중에 모형 가져오기로 불러와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2D에서 자산 배치한 것처럼 이제 3D에서도 이렇게 커넥터가 초록색 점으로 이렇게 뜨시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맞춰서 자산을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산 작성인데 이제 부품으로 모델링하고 조립품으로 모델링을 했지만 이제 모형 가져오기를 통해서 한번 모형을 가져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IPT 파일을 클릭을 해주고 클릭해 준 다음에 이제 이 배치를 했었을 때 바닥 부분을 면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 모양 표면으로 바닥 부분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초록색 점으로 커넥터를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커넥터 정의를 한번 해 주셔서 이제 조립할 때 좀 더 편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까지 작성이 완료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서 자산 게시를 해주겠습니다. 문서를 저장해주고 자산 게시만 눌러주시면 자산이 등록이 되시는데 자산 등록한 것은 이제 사용자 자산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3D로 지금 자산을 추가를 했지만은 이제 이 부분에도 2D로 또 자산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빌더를 맞춰주시고 팔레트에서 자산 검색기를 한번 또 클릭을 해줘서 자산 검색기에 들어오면 이제 사용자 자산에 저희가 이제 추가시켰던 자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한번 시켜줍니다. 배치를 시켰을 때 좌표가 뜨시게 되는데 이 좌표를 통해서 위치를 또 이동을 시켜 보실 수 있는데 이 화살표를 좀 잘 보셔가지고 한번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됐으면은 이제 넘어가 주시고 이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셔도 이제 이동이 되시고 위쪽에 우측에 보면은 이제 위치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치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개의 모델링을 선택을 한 후에 바로 또 좌표를 설정해주고 이 좌표를 기준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봤고 이제 볼트의 VLED에서 이제
모델링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데, IPT나 IAM, 뭐 FBX, 스텝 파일 뭐 상관없이 VRED에서 똑같이 불러와 주실 수도 있고, 여기에 재질이나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전문가도 쉽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를 이제 스팀 VR을 통해서 기기와 연결시킵니다. 기기와 연결시켜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대로 이제 사람 높이로 지면을 등록을 해주셔서 이제 사람 높이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석으로 클릭이라고 제가 달아놨는데, 이거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터치 센서를 통해서 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VR에서 측정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대략적인 길이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V에 대해서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선종등 뭐 이런 기능까지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히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제 변형 세트에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시켜서 이제 VR 체험을 했었을 때 클릭만으로도 이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더 가면은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나 이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변경 가능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QR코드로 저희가 따로 영상을 생성을 해놨는데, 이 VR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자동차가 어떻게 구동하고 어떻게 애니메이션 되고 어떤 색깔이 좋고 이런 거를 뭐 QR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QR코드를 공유를 하게 되면 이제 QR코드를 스캔만 해주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저희가 또 유익하게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시고,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 2개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퀴즈 진행, 네, 퀴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이거, 주관식, 객관식 문제인데, 네. 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아직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뭐 기존 부품 또는 조립부 파일을 팩토리 컨텐츠로 사용하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질문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충재님께서 다른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도 구동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오큘러스 퀘스트 2의 경우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현재 지원이 가능한 디바이스는 채팅에 남겼던 이제 5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채팅창으로 설문조사 링크를 안내해 드렸거든요. 설문조사 부탁드리면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